안녕하세요. 지식 잉글리시의 헤일리예요. 여러분들 혹시 마지막 입새라는 소설 아세요? 친구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그리고 친구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나무에 잎새를 실제로 그리고 그 잎새를 나무에 붙여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기까지 친구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는 그런 아름다운 단편소설, 마지막 잎새라는 소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잎새라는 소설을 쓴 작가, 바로 오 헨리라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이 작가가 쓴 여러 가지 유명한 단편 소설들은 유명한데 정작 이 작가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는 친구들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작가의 삶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좀 놀라실 겁니다. 이 작가의 삶을 알게 되면은 이런 소설을 썼던 작가였을까라고 의문점도 들 거고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설을 좀 더 소중하게 우리가 간직하고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신나고 힘차고 재미있게 지식 잉글리시 1시간 출발해봐요.
저는 아름다운 단편 소설을 쓰는 것으로 유명했던 작가 오웬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웬리 소설의 팬이었다고 하면은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와, 저런 삶을 살았는데도 그렇게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소설을 썼는데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저희 PD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거든요. 이건 비밀이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웬리라는 작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의 소설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저희가 특별히 오웬리에 대해서 집중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오웬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간략하게 몇 문장으로 그에 대해서 정리한 문장을요, 저희가 함께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오웬리예요. 오웬리라는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오웬리가 필명이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처음 아셨을 거예요. 그의 진짜 이름은 따로 있었던 거죠.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는 그의 본명은요, 오웬리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미국의 소설가입니다. 그리고 그의 단편 소설은 굉장히 재치 있고 따뜻한 등장인물의 성격 묘사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반전이 있는 결말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런 단편 소설들이 많이 있죠. 지금 보신 세 문장이네요. 세 문장의 내용을 저희가 영어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윌리엄 시드니 포터의 필명은 오웬리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필명은 우리가 작가로서 활동을 할 때 쓰는 그런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필명이 따로 있는 작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오웬리도 그렇고 조지 오웰이라는 동물농장과 1984를 쓴 작가 있죠. 그 사람도 본명이 따로 있고 조지 오웰이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한 그런 작가라고 합니다. 이건요, 여러분들이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오늘도 또 하나의 지식을 알아냈습니다. 오웬리라는 필명을 가진 작가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필명은 영어로 펜네임입니다. 펜네임.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윌리엄 시드니 포터의 필명은 오웬리다. 영어로 필명은 펜네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펜네임. 펜네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William Sidney Porter's pen name is O. Henry. William Sidney Porter's pen name is O. Henry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필명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펜네임으로 표현한다는 사실까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가였죠. 그는 미국 소설가였습니다. He was an American writer. He was an American writer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작가인데 어떤 작가였냐면 미국 작가였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저희가 an American writer 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난 코스죠? 지금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업을 꾸준히 들어오셨다고 하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It's a piece of cake. 그죠? 그냥 케이크 한 조각. 이거 누워서 떡 먹기. 그게 바로 piece of cake으로 영어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누워서 떡 먹기잖아요. 세 번째 문장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의 소설에 대해서 한 이야기였죠. 그죠? 재치 있고 따뜻한 등장인물의 성격 묘사, 그리고 반전 있는 결말로 잘 알려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쓸 표현들을 하나씩 먼저 제가 단어로 여러분들한테 말로 하면서 툭툭 던져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딱 보고 어떻게 문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단편소설. 우리가 단편소설은 영어로 short story라고 이야기합니다. short stories. 자,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표현들 저희 몇 번 진행해 봤거든요. 잘 알려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 well known 이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well known. know가 알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잘 알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well known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어떻게 잘 알려져 있냐면요. 재치 있고, 우리 재치 있는 사람 어떻게 표현했죠? 야, 너 되게 센스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건 영어적 표현이 아닌 거죠.
위트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래도 그 위트라는 단어가 영어죠. 그죠? wit라고 하죠. 재치가 있다라는 건 wit라고 이야기하고요. 따뜻한 등장인물의 성격 묘사라고 하는 거는요. 저희가 우선 성격 묘사라는 단어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성격 묘사는요. characteriz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characterization. 그러면 따뜻한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갔으니까 warm characterization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반전 있는 결말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스토리의 부분으로서 종류로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반전 있는 결말은 우리가 surprise ending이라고 표현합니다. surprise ending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 알려드렸어요. short story 이야기했고요. well known 알려드렸고요. wit라고 얘기했고요. warm characterization 이야기했고 마지막으로 반전 결말 surprise ending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O. Henry's short stories are known for their wit, warm characterization, and surprise endings. One more time. O. Henry's short stories are known for their wit, warm characterization, and surprise ending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헨리의 단편 소설은 are well known for 상관없는 거죠. 뭐 상관없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의미에 알려져 있다와 잘 알려져 있다의 차이인 건데 well known for, that's fine. are known for, that's fine. 한국말에 잘이 들어가 있어서 well known for 이라고 정리했는데 문장에는 well이 없었네요. 무방합니다, 여러분. 잘 알려져 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들은 재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들의 재치.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뭐예요? 그 short stories들은 을 의미하는 거죠. short stories에 있는 재치로 잘 알려져 있는 거고 short stories에 나와 있는 정말 따뜻한 인물들의 묘사로서도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것의 surprise ending, 반전 있는 결말로도 잘 알려져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오헨리에 대해서 세 문장으로 정리해봤는데요. 복습하는 시간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겠죠.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봐요. 시작! William Sidney Porter's pen name is O. Henry. He was an American writer. O. Henry's short stories are known for their wit, warm characterization, and surprise endings. One more time. William Sidney Porter's pen name is O. Henry. He was an American writer. O. Henry's short stories are known for their wit, warm characterization, and surprise endings. 여러분들 스스로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오헨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던 오헨리였습니다. 자, 공금 횡령범으로 윌리엄 시드니 포터를 체포합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이번엔 영어로 만들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함께 영어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매번 영어로 문장을 만들기 전에 한국어로 이 문장이 이렇게 만들 겁니다 라고 먼저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장을 영어의 어순에 맞게 딱 정리를 하죠. 한국말로 읽었을 때는 조금 아리송하지만 영어로 읽었을 때는 그 문장이 완전히 말이 되게끔 어순을 바꾸죠. 그리고 나서 영어로 최대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다시 한번 표현을 하는 그 훈련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마다 꿈꾸는 그런 것들 있죠. 영어를 영어로 생각해서 영어로 말하기. 더 나아가서는 영어로 꾸는 거를 영어로 꿈을 꾸는 것까지 우리가 항상 꿈꿔오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제가 이번에는요. 이제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을 한번 넣어보려고요. 먼저 제가 이 내용을 다시 문장으로 만들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가 공금 횡령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라는 이 내용을 가진 문장을 먼저 영어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한글의 완성문을 먼저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 있죠. 다시 말해 영어 단어들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단어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영어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바로 a man being arrested. 한 남자가 being arrested 이라고 하면은 체포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나는 내가 스스로 날 체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체포를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주체가 경찰이라면은 경찰은 내가 스스로 누군가를 체포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문장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 때는 얘가 체포를 당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a man being arrested, 체포를 당하고 있는 남자라는 의미입니다. 요런 문장도, 그러니까 요런 그 단어의 모임들, 요런 단어도 지금 우리가 문장에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용할 단어는요, 바로 embezzlement of public money. embezzlement of public money 라는 뜻입니다. 이 embezzlement는요, 조금 있다가도 계속 등장할 단어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횡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죄명이 횡령인데 embezzlement은 바로 횡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어려운 단어니까 여러분들 3번씩 같이 반복해요. embezzlement, embezzlement, embezzlement. 바로 횡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횡령이긴 횡령인데 어떤 횡령이었죠? 공금을 횡령했어요. 그래서 공금은 저희가 같이 쓰는 자금이라는 의미로서 public money, public money. 그래서 공금 횡령이라는 의미는요, embezzlement of public money, embezzlement of public money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a man being arrested. 그리고 이 사람은요,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embezzlement of public money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 그랬는데 이젠 주어를 듣는 거겠죠. 주어는 바로 William Sidney Porter. William Sidney Porter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어떤 문장을 만들 거냐면요. 윌리엄 시드니 포터는 공금 횡령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윌리엄 시드니 포터는 공금 횡령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을 가진 문장을 영어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단어를 다 써서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주어가 누굴까요? 3개 중에서. 바로 얘가 주어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얘를 문장 앞으로 가지고 오고 그가 체포되어졌다고 했잖아요. 되어진 거니까 아까 a man being arrested 이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뭐로 체포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embezzlement of public money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William Sidney Porter was being arrested for embezzlement of public money. William Sidney Porter was being arrested for embezzlement of public money. 여러분들 스스로.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윌리엄 시드니 포터는
주어. 우리 아까 봤던 주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뭐뭐 되어진 거니까. 어쨌든 과거에 일어난 거니까 과거 비동사를 썼고요. 그리고 체포를 당한 입장이니까 수동태로 썼습니다. was being arrested. 근데 얘가 체포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수동이면서도 진행형을 썼네요. 그죠? was being arrested 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뭐로 얘가 체포당해졌지? 공금 횡령. 아까 보여드렸던 단어 있잖아요. embezzlement of public money로 정리했습니다. for, 뭐뭐로써 라고 하니까 for 이라고 하는 거죠. 이유죠. 왜, 어떻게 체포됐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데, 공금 횡령, embezzlement of public money로 나와 있습니다. 항상 한글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어순 맞추고 그리고 나서 단어 하나씩 이야기해주고 마지막으로 영어 문장 보여드렸는데요.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먼저 단어를 쭉쭉쭉쭉 보여드릴 테니까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영작해보는 그런 훈련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어 여러분들 학교에서 보는 영어 시험 마지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꼭 주관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가끔 등장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마지막 문장이나 하나의 문장의 순서를 막 다 뒤집박죽 해놓고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쓰는 게 주관식으로 많이 등장해서 앞으로는 이런 분류의 수업도 많이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익숙해지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남자가 어떤 어린 시절을 살았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아버지는 이런 병들을 앓고 있었던 굉장히 조금 불우한 어린 아이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거였네요. 요 내용들. 폐결핵으로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정신질환이셨고 가난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다가 은행에 갔다라는 영상에서 본 내용 그대로를 한글로 옮겨놓은 거고요. 이번에는 요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다라는 문장이죠.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폐결핵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폐결핵. 영어로 저희 정리했었죠? tuberculosis. tuberculosis라고 정리했습니다. tuberculosis. 복습하는 거예요. 라는 친구들은 완전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거기에서 나왔죠. 그죠? 거기에 나왔던 그 작가도 폐결핵으로 죽었었고 동생도 폐결핵으로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배운 게 바로 tuberculosis라는 단어인데 어때요? 단어 보니까 수업 내용 생각나고 수업 내용 생각하니까 그때 배웠던 영어들과 지식들 쑥쑥쑥쑥 생각나죠?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수업 잘 따라오는 거예요. tuberculosis 보면 이제 또 생각날 사람 한 명 더 생겼네요. 오헨리의 어머니. 여러분들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다라는 내용 저희가 먼저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His mother died from tuberculosis. His mother died from tuberculosis 라고 정리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돌아가셨대요. died from 어디에서부터 돌아가셨다가 아니라 무엇으로 돌아가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는 거겠죠. tuberculosis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어머니는 이렇게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어땠냐면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또 알코올 중독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요. 여러분들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shopaholic이라는 단어 생각나세요? 쇼핑 중독자를 우리가 shopaholic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배웠던 표현 중에 holic이라는 표현, holic이라는 표현은 어디에 중독된으로 쓰여질 때 전미사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은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holic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 단어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alcoholic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를 우리가 alcoholic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알코올 중독자라는 표현은 alcoholic이라고 쓴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예전에 한번 배웠던 표현인데 suffering이라는 표현.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고통받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죠. 고통받다라는 표현을
때 쓸 수 있는 suffering이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어디로부터 고통을 받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suffering from이라고 사용한다고 했었고 거기에 뒤에 명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suffering from 어디에서부터? 정신질환이라는 것만 영어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정신질환은요, 영어로 mental disease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의 아버지는 앓고 있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His father 되는 거겠고요. 앓다, suffer 이라는 표현 알고 있고요. 정신질환, mental disease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His father was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and was an alcoholic. One more time. His father was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and was an alcoholic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suffer, 그쵸? was suffer 라는 표현인 거죠. 누구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무엇으로부터? mental disease, 정신질환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었던 아버지.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알코올 중독자, an alcoholic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나서 그랬으니 그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가난했고 교육받지 못했다라는 문장 영어로 만들어 볼게요. 그는 가난했고 교육을 받지 못했다. 큰 소리를 읽어봐요. He was poor and not educated. He was poor and not educated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가난했고 not educated, 교육도 받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전전긍긍하다가 마침내 he got a job, 일자리를 찾았죠. 어디에서 찾았어요? 은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힘들게 because the world was very harsh. 세상은 굉장히 혹독했습니다. World was not welcoming him. 세상은 그를 막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은행에서 일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뻤겠죠? 29살, 29살에 그는 은행에 취직했다라는 표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29살에 그는 취직했다. 은행에.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또다시 고민이 시작됩니다. 취직하다가 영어를 뭐지? Enter the company인가? Enter the bank인가? Join the bank인가? 여러 가지 표현 머릿속에 마구 떠오르실 텐데 어디에 취직하다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요. get a job 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So, when you say, 엄마, 나 취직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요. Mom, I got a job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엄마, 나 입사했어요. Mom, I got a job in a company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럼 그거 표현을 응용해서 그 남자가 취직했다 라고 표현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When he was 29, he got a job at a bank. When he was 29, he got a job at a bank 라고 정리했습니다. 자, 저희가 예전에 한번 여기 전치사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in이라는 전치사와 at이라는 전치사 이야기했었었죠. 그리고 많이 헷갈리실까봐 제가 at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할 때에는 어떤 명확한 한 지점, 만약에 이렇게 면이 있으면은 이 면이 아니라 이런 꼭지점을 나타내줄 수 있는 이런 명확한 지점을 의미할 때는 at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라고 이야기했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범위가 넓은 면을 의미하고 싶을 때는 in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in 서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at 서울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완전히 틀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의미가 조금 어색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근데 이 남자는 어쨌든 은행이라는 정말 명확한 한 지점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at a bank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지금까지 영어 작문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당연히 복습해야 되겠죠? 한번 큰 소리로 읽으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씩 함께 만들었던 문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길게 느껴질지언정 읽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저도 함께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His mother died from tuberculosis. His father was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and was an alcoholic. He was poor and not educated. When he was 29, he got a job at a bank. 한 번 더. His mother died from tuberculosis. His father was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and was an alcoholic. He was poor and not educated. When he was 29, he got a job at a bank.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은행에서의 생활도 녹록지 않았습니다.